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슬라이드 디자인과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왜 슬라이드 형태의 문서를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의 원칙과 관계 있는 얘기거든요. 파워포인트 이전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슬라이드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일명 환등기라고 불렀죠. 회의 참석자 모두가 무대 중앙의 큰 화면을 바라보고 브리핑을 듣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은 수월치 않았죠. 투명한 필름에 프린트하거나 글씨를 써서 화면에 투사하는 오버헤드 프로젝터는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림이나 글자는 좋았지만 환등기 같이 총천연색 사진을 투사하기엔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시선을 한데 모으게 하는 데는 충분했죠. 글자로 가득한 슬라이드였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투명한 OH 필름에 프린트를 해서 한 장씩 프로젝터에 올려놓고 손으로 슬라이드를 바꿔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변혁이 일어납니다. 파워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첫 번째 파워포인트는 맥에서만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엔 파워포인트와 함께 애플의 키노트가 대표적이고 구글 닥스에도 슬라이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앱을 통칭해서 슬라이드웨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날엔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건 모두 프로젝터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워드 프로세서가 아닌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슬라이드웨어의 전달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얼 전달력이라고 하는 걸까요? 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의 워드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메시지를 더 임팩트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슬라이드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2009년 애플이 맥북 에어를 발표할 때 그때까지 가장 얇은 노트북은 소니의 바이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트북은 현존하는 가장 얇은 소니 노트북보다 훨씬 더 얇아서 그들의 가장 얇은 부분이 우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보다 두껍습니다. 라고요. 목소리만 듣거나 텍스트로만 보니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얇은 노트북인 소니 바이오는 가장 얇은 부분이 0.8인치, 두꺼운 부분이 1.2인치죠. 우리 노트북은 현존하는 소니 노트북보다 훨씬 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보다 소니의 가장 얇은 부분이 더 두껍죠. 네, 슬라이드웨어가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은 텍스트보다 더 쉽게 청중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력의 첫 번째 요소죠. 이 문장은 텍스트로만 대하면 굉장히 평이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3년 만에 3배, 특히 6천만 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워드에서라면 기껏 해봤자 이렇게 볼드체, 밑줄 정도의 스타일을 주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그러나 슬라이드웨어에선 이 표현을 더 극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천만 불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무려 6천만 불로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무려 3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슬라이드웨어의 전달력의 두 번째 강점 임팩트입니다. 같은 사실을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죠.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염된 식수와 불량한 위생 상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글로 보여주는 것보단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더 극적인 사실을 전달합니다. 슬라이드웨어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풍성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파워포인트와 키노트는 워드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전달력이 더 좋은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동시에 갖출 수는 없더라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만약 이런 식의 슬라이드라면 워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해, 임팩트, 구체성이 모두 결여된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런 슬라이드 보셨을 겁니다. 이해, 임팩트, 구체성이 슬라이드 디자인의 지향점이라면
오해 없는 빠른 해석은 슬라이드 디자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중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 오해는 사소한 것에서 발생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죠. 어떤 막대가 가장 시선을 끄나요? 작성자는 맨 오른쪽 막대를 강조하고자 가장 진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중은 왼쪽 네 번째 막대에 주목합니다. 가장 튀는 색이니까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 보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확실해야 오해가 사라집니다. 작성자의 의도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저 자기 취향이 그런 거였죠. 하지만 청중들의 선택은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단순성이 이해, 임팩트, 구체성까지 더 강화시키니까요. 슬라이드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해, 임팩트, 구체성이 지향점인데 그 전제 조건은 오해 없는 빠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순화에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단순화시켜야 할까요? 먼저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차트, 표, 다이어그램, 그림, 도형, 텍스트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양식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일정한 레이아웃 설계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저는 이걸 슬라이드 디자인의 9가지의 요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전 이 9가지 요소들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고 빨리 읽어낼 수 있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이 9개 요소의 디자인에 앞서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의 밀도죠. 내용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은 슬라이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은 슬라이드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슬라이드의 진행 속도가 결정되죠. 맨 왼쪽의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슬라이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슬라이드는 읽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겸하는 형식이죠. 내용이 촘촘한 만큼 단순화가 가장 어려운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4:3 비율이나 A4의 가로 형태로 작성되고요. 이 한 장으로 30초에서 2분 정도까지 보통 설명들을 합니다. 슬라이드의 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텍스트의 양입니다. 이 슬라이드엔 타이틀, 리드 메시지, 그리고 키워드, 부연 설명과 함께 그림의 설명 텍스트 등 5종류의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단시간에 설명하기는 힘들어지죠.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면 텍스트 한 종류를 빼내야 합니다. 부연 설명만 빠져나가도 슬라이드는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이 정도 밀도는 읽기용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멘트가 합쳐져야 이해가 되죠. 부연 설명은 멘트로 주요한 것만 넣습니다. 한 장에 15에서 20초 사이가 적당할 듯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설명할지 크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부분 정도 나눌 건데요. 자, 이렇게요. 관리 체계를 갖춘 다음 스크랩을 먼저 하고 즉각적인 작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딱 3마디 정도를 하겠습니다. 전 보통 리드 메시지는 슬라이드에 표시하는 편입니다만은 그것까지 줄이면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리드 메시지를 멘트로 커버해야겠죠. 앞에 슬라이드를 3장으로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형태이고 5초에서 10초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죠. 멘트는 그저 한 문장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먼저 계획별 내용을 저장하고 관리할 장소와 체계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각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몸에 지니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5초에서 10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밀도라면요 1분당 6장 정도의 속도와 밀도를 지닙니다. 요즘은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의 시대죠. 프린트할 일이 없다면 처음부터 16덱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서 또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로 청중이 추가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들려면 작은 글자로 부연 설명을 한 귀퉁이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분간 10장을 발표한다고 할 때 모든 슬라이드를 12초마다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이 딱딱해지죠. 프레젠테이션은 강약과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2분의 10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슬라이드는 멘트를 줄여서 7초 정도에, 조금 중요한 슬라이드는 20초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는 30초에 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슬라이드를 보통 3개 클래스로 나뉩니다. 발표에 리듬이 생기면 훨씬 듣기 좋고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웨어의 전달력과 디자인의 대원칙, 슬라이드의 밀도와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